어떤 이야기 나누실 겁니까?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일을 하시는 검사분들과 직원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검찰 개혁 내용이든 또는 일선에 일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이든 주제에 제한 없이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얘기할 수 있도록 일체 상사분들의 배석 없이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제가 추후에 취합을 해서 이후 과정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듣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자들은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자율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부급 검사들은 다 빠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조국 장관이 찾은 곳 의정부지검이었습니다. 검사들로부터 검찰 개혁에 관한 의견을 듣겠다고 찾아간 곳이지만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오늘 찾은 의정부지검은요, 과거에 수사 외압을 폭로했던 안미영 검사가 근무했던 곳인데요. 오늘 대화에는 검사와 직원 한 20여 명이 참석했고 간부급은 배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검사들과 대화를 마친 조국 장관은 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직접 보고 오시죠.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일선 검사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나중에 추후에 개인 점점 많아져서 활발한 얘기를 있었으면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검사와의 대화를 자리를 마련하세요라는 조국 장관의 지시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오늘 시행이 된 것이죠. 의정부지검에서 검사들을 만났습니다. 검사들의 애로사항 등 허심탄회하게 모든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조국 장관은 이야기했으나 오늘 검사와의 대화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하국장, 이게 지금 조국 장관이 이 시점에 검사와의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검사들한테 일종의 압박으로 다가갈 수도 있고 이게 정치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지적도 나오는데요. 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면은 일선 검찰청을 돌면서 네. 검사들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듣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법무부 장관의 가족, 친인척의 비리 수사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얘기를 듣는다 하는 거는 조금 만약에 제가 만약 법무부 장관이라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좀 기다렸다가 이 수사가 끝난 다음에 들어도 충분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의정부지검을 선택한 거 이것조차도 상당히 좀 부적절하다. 왜요? 왜 그러냐면요. 거기에 지금 안미연 검사가 있잖아요. 강원랜드 수사 외압을 폭로했던.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당시에 그게 이제 수사 외압이라고 그랬는데 안미연 검사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만약 안미연 검사가 제 얘기를 듣고 좀 서운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니라고 또 부동의할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검찰은 네. 동일체 원칙이 적용됩니다. 어허. 그리고 검사 개개인이 마음대로 기소하거나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총장이 지휘를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예. 그 책임을 지고 지휘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검사가 무슨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수사를 할 때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내는 것이 외압이 아니에요. 예. 내부적인 지시지 이걸 외압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검사의 동일체 원칙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어허. 그러니까 그 자체도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되는 거지만은 예. 최근에 그때 강원랜드 사건에 대해서 이걸 외압이라고 얘기해서 검찰 순위부에 좀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던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아닙니다. 그전에 문무일 검찰총장 순위부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수사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비판적인 그런 태도를 안미연 검사가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기를 가장 먼저 간다. 부적절했다? 예, 이거는 뭔가 우리가 이하 부정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오얏나무 밑에서 다시 고쳐 쓰지 말라고 하는데 뭔가 거기 가가지고 안미연 검사를 통해서 자기한테 이 검사들은 평검사들은 나한테 이렇게 유리한 얘기를 하더라. 이런 걸 좀 가서 확인받으려고 한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좀 그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에요. 자, 김민지 기자, 오늘 네. 조국 장관의 검사와의 대화 관련해서 현직 검사가
전직 검사가 아닙니다. 지금 현직 검사가 쓴소리를 했다는데 누굽니까? 네, 조국 장관과 서울대 법대 동기인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가요. 아하. 지난번도에 내부망에 이제 비판하는 글을 올렸었는데 오늘 검사와의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 또 비판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조 장관은 검찰개혁의 적임자는 아니다. 지금 신임 장관이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것 마치 가수 유승준이 국민을 상대로 군대를 가라고 독려하는 모습 같다.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야, 유승준이 국민 상대로 군대 가라고 독려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아주 정말 뭐 작심 발언을 했네요. 예, 임무영 검사 입장에서는. 자, 그런데요. 오늘 이 검사와의 대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 신분으로 검사들하고 만났잖아요. 그때 유명한 발언 있잖아요. 예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 이게 이제 다 카메라가 촬영이 돼서 지금 기록이 다 남아있죠. 근데 오늘 지금 조국 장관은 검사들하고 만났는데 들어갈 때 나올 때 장면밖에 없어요. 왜냐? 비공개로 진행이 됐기 때문이에요. 글쎄 이 비공개 진행과 관련해서도 좀 뒷말이 나오더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조국 장관이 의정부지검에 간다는 이야기가 들릴 때부터 사실 언론에서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바로 떠올린 게 2003년도 그러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일선 검사들과 강금실 장관을 배석한 상태에서 거의 논쟁을 벌였죠. 생중계를 했죠.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뭐 그 사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부가 특히나 이제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남긴 책에서 그 장면을 굉장히 뼈아프게 그렇게 추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검찰 개혁을 실패했다. 그런데 마치 오늘의 어떤 그런 만남이 조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의 그 만남을 이어서 사실은 지검 그러니까 그 평검사들과 거의 독대를 해서 마치 노무현 대통령의 그때 받았던 어떤 그런 뭐랄까요 압박 내지는 그런 그 이 비판을 뭐 넘어서는 어떤 그런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개혁적인 모습 이걸 보이려고 했던 게 아니냐 뭐 이런 그 사실 언론의 어떤 주목이 높아졌어요. 예. 그렇다면 공개하는 것이 아니냐 또 공개해서 사실은 그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네. 그런 어떤 상황이 연출되는 게 아니냐 하고 언론에서도 좀 주목을 했습니다. 비공개였어요. 비공개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도 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조 장관이 어느 행사를 가더라도 기자들은 조 장관과 관련된 또 가족과 관련된 수사를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 그것이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니까. 관심사니까요. 왜 오늘 검사들도 사실 일선 검사들이 검사의 입장에서 정말 물어봤을 겁니다. 그 장면을 국민들이 왜 못 보게 하는지. 그것이 만약에 자기가 그렇게 그 기자간담회를 해서 10시간 동안 기자들과 1대1로 상대를 하면서 그것을 다 밝혀낼 수 있는 어떤 자신감이라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예. 검사들과의 대화를 공개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희도 이거 뭐 검사와의 대화가 어떤 장면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보여드리고 싶으나 비공개여서 뭐 영상을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조국 장관이 직접 이야기합니다. 목소리 잠깐 확인해 보시죠. 장관님, 우리가 수사에 관련된 그것을 직접 어떤 식으로 자, 조국 장관, 이제 수사와 관련해서 검사들의 뭐 얘기가 좀 살짝 있었습니다라고 조 장관이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어떤 맥락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가 주고받아졌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게 뭐 온통 지금 뭐 아예 다 베일에 가려져 있어서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 조국 장관 서울법대 동기라고 하는 현직 검사가 쓴소리를 지금 분명히 했습니다만 법무장관으로 어쨌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임명이 됐다 좀 칩시다. 그럼 됐으면은 그 의혹의 한복판에 있는 현직 장관이 됐으면은 제가 볼 때 자숙하는 게 가장 국민적으로 맞아요. 자숙해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가족 수사가 일단락이 된 다음에 움직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지금은 오히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 그 정치권의 야권의 정말 거센 반발에 의해서 말도 되지 않는 걸로 탄핵이 의결됩니다. 예. 그러나 탄핵 의결되면 정말 부당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만 탄핵 의결되는 순간부터는 자숙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허. 그리고 이게 탄핵이 부당하다는 걸로 확정이 된 상황부터 다시 자기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이라도 조국 장관의 가장 합당한 이야기는 예전에 사퇴했으면 제일 깡패했겠습니다. 뭐 어쨌든 임명이 됐다고 한다면 가족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좀 로키로 자숙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 한 게 뭡니까? 수사팀 배제하겠다는 이야기를 검찰국장이나 법무차관이 전화를 하질 않나. 예. 그다음에 공보주칙 만들어서 피해 사실 공표를 못하게 압박을 하지 않나. 이런 식의 계속 오얏나무 밑에서 각근을 고쳐내는 의혹들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예. 안면 검사에 있는 의정부 지검을 처음 선택해서 가서 저 이야기를 듣는 게 무슨 쇼로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면 검사가 제기했던 강원랜드 외압 사건은 다 무혐의 결론이 났고요. 아이고야. 당시에 검찰 출신의 전문 자문단에 의해서 외압이 아닌 걸로 확정해 났었어요. 거기에 가서 또 무슨 이 쇼를 하려고 갔다는 걸로 사람들한테 눈에 비칠 거 아닙니까? 정말 좀 자숙해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만 좀 자숙하는 게 좀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예.